지금 아침 7시고요. 보시다시피 저희 집은 외곽이거든요. 콘도가 뜨문뜨문 보이고 이쪽으로는 다 저층 주택 무반인데, 오늘은 저희가 방콕 주택가 중에 가장 도심에 가까운 곳을 가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동네는 이렇게 운하가 흐르고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많네. 여기 전철역 앞에 벌판이 있는데 소도 있고 소똥 냄새도 나고 그냥 시골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지. 방콕에 짜오프라야 강이 흐르거든요. 근데 그 강을 건너면 일반적으로 외곽이라고 봐요. 변두리라고 보는데 저희는 강 건너서 좀 더 들어간 그런 동네에 살고 있고요. 일반적인 외국인은 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저희가 저희 집 반경 3km 안에서 7개월 동안 한국 사람을 마주치지도 않고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방콕 시내를 나가 보겠습니다. 아유, 다들 출근하러 나가시는구나. 발걸음이 바빠. 여기 나오니까 뭐가 되게 많네. 쇼핑몰도 있고 저기 대형마트 로터스도 있고, 여기는 전철역 앞에 길에 그냥 커피를 파네. 아침에만 나오나 보다. 얼마까? 15. 65. 아이스는 60. 밥 한 끼 가격이야. 사람들이 출근하느라고 계속 나오는구나. 아니 그거다. 콘도에서 떨궈주는 그러네. 콘도 셔틀. 다 돈이 있는 분들이구만. 여기는 동네 5성급 호텔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BTS 지하철역 바로 앞에 쇼핑몰이 있고 대형마트 있고 5성급 호텔도 있고 그리고 다른 마트도 있고 이것저것 뭐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가 오늘 저희가 도착한 곳이요, 외국인이랑 한국인한테 거주 지역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가장 현실적인 거주 지역이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동네는 너무 비싸서. 일단 여기가 방콕 도심이랑 엄청 가까워요. 방콕 도심을 전철로 5분에서 20분이면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다 갈 수 있고요. 여기부터가 로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온눈역이고요. 여기 온눈 지역이 콘도가 되게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건대 입구나 강변역 이런 느낌, 아니면 낙성대랑 서울대 입구, 당산역 이런 느낌? 도심 빠져가지고 처음 나오는 주택가. 그런데 주택가라고 하기에는 꽤나 번화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현실적인 외국인 기준의 중산층의 마지노선 여기까지. 왜냐하면 여기에서 두 정거장 더 가면 에까마이 통로 이러거든요. 거기는 꽤 비싸지. 물론 거기도 싼 거 있어요. 뭐 한 15년 20년 된 콘도에 조그만한 그런 집 8평짜리 9평짜리.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왜냐면 강남에도 오피스텔 있고 막 이러니까. 그치. 그냥 일반적인 주거 환경을 봤을 때 동일한 선에서 비교를 하면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고, 태국에서도 에까마이까지는 부자 동네, 여기는 온누슨 부자 동네라고는 안 하지. 근데 일반적인 동네 중에는 꽤 괜찮은. 그리고 여기도 물론 뭐 좋은 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대입구 강변이 안 비싼 게 아니잖아요. 후덜덜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눈역 앞에 있는 큰 길이 스쿰빈 로드거든요. 시암이랑 나나, 아속, 풍로, 에까마이 지나서 오는 큰 길이 이 길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대로랑 비슷해요. 물론 지금 여기는 도심 지역은 아닌데 어쨌든 이 스쿰빈 로드가 도심부터 파타야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스쿰빈 로드가 태국 방콕에서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심에서 바로 건너온 그런 지역이다, 온누슨. 네, 지금 전철역 앞에 이렇게 노점상이 있는데 샌드위치 1,000원짜리 팔고 있고요. 복권도 팔고, 빵 1,000원짜리 팔고, 여기도 샌드위치 1,000원짜리, 여기도 이렇게 간식 종류 파십니다. 지금 여기는 이런 게 전철 타기 전에 아침거리 가볍게 사는 건가 보네. 요런 거는 아침 도시락이고 2,000원 정도 합니다. 요거는 아침에 간단하게 먹는 과일이네. 900원. 되게 많다. 지금 저 콘도 있지? 저게 온눈역 바로 앞에 있는 거거든? 2011년에 졌어. 근데 우리 집이랑 똑같은 거, 전용 45. 한국으로 따지면 그냥 공급 18평 정도. 그 월세가 25,000바트. 115만 원. 확실히 비싸. 지은 지 16년 된 거잖아. 그치. 우리 집은 1년 반 된 거고. 그런 차이가 있다. 이 동네가요,
저희 동네보다 기본적으로 30% 정도는 월세가 비싼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방콕 월세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면 관리비는 집 주인이 내고요. 보증금이 2달치만 내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월세는 한국에서 100만 원이랑 태국에서 100만 원 느낌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거의 없는 거고 관리비도 따로 내는 거는 없기 때문에 물론 그 관리비를 저희한테 월세를 받아서 집주인이 내는 거긴 하겠죠. 사실상 그치.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도 있네. 큐하우스. 이 콘도 딱 봐도 좀 오래돼 보이는데? 이게 2013년에 진 거야. 근데 얘도 비싸네. 얘도 전용 45에 18평짜리가 26,000바, 120만 원. 어쩔 수 없지. 일단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요. 온누까지만 와도 콘도 이름 앞에 이게 많이 붙습니다. 태국에서 수쿰밀 로드가 부의 상징이거든. 그러니까 수쿰밀 로드 몇 번이라고 아. 붙여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콘도는 동네가 그냥 급이 되는 콘도다. 이거지 뭐. 그래도 이쪽 라인은 큰 평수가 좀 있긴 억대 있어. 있네. 생각보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니까. 아니 생긴 거는 별거 없어 보이는데. 근데 여기 있는 콘도가 가격이 다 비슷해. 그럴 이렇게. 것 같아. 한 15년 된 콘도인데 18평짜리가 120만 원 이 정도 합니다. 그 정도. 저철역 바로 앞이니까. 고바시네. 귀엽다. 얘는 5바트 250원, 얘는 10바트 500원. 이렇게 여기 온눈역에서 빅시 방향으로 가면 조그만한 시장 골목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는 커피를 마실 수가 있을까? 55바. 더 비싸. 이렇게 여기도 활기찬 모습입니다. 이런 거 아침 간식 같은 거 팔고 있고요. 여기는 반찬 파는 가게. 반찬 한 봉지에 1,800원 하네요.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확 로컬이 돼버렸다. 지금 이렇게 바나나랑 야채, 배추 이런 거 팔고요. 조그만하게 음료 파는 데가 되게 많네. 도이창 아메리카노가 있네. 도이창 아메리카노 옌는 컵. 아메리카노 컵. จะมีเมล็ดหอมดอยช้างดอยช้างเย็นๆนะคะปกติไม่หวานค่ะ 마이만 컵. 근데 이게 진짜 출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요런 게 되게 많네. 많지. 아니 근데 최저 시급이 2,000원인 나라에서 커피 한 잔에 2,000원을 태워? 어쩔 수 없어. 나 이거는 이해가 안 가네. 테이크아웃인데. 이게 다 상점 앞에 깔세 내고 하는 건가 그치. 보다. 이거 봐. 마차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있더라. 도이창의 맛이네. 아까 스쿠밀 로드는 너무 대로변이었어. 정신이 없었네.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되게 좋습니다. 뭐 이런 거 꾸에띠오 쌀국수 2,000원짜리 팔고 빠똥꼬 있다. 쪽도 파네. 쪽 30바트밖에 안 해. 아, 쪽이네. 이 동네 살면 아침마다 쪽을 1,400원에 먹을 수 있는 거지. 여기는 두유 판다, 이거 두유. 두유 있고. 여기는 꼬치 팔고요. 꼬치 하나에 7바트니까 한 300원 정도? 여기는 뭐 튀김을 엄청 많이 하시네. 이렇게 다 시장 골목입니다. 저희가 아마 오늘 여기 온누을 돌면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건데요. 온누은 정말 다 있어요. 다. 없는 거 빼고 다 있다는 말이 좀 식상하긴 한데 다 있습니다. 이게 도시락 파는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봐. 되게 귀엽다. 빵 진열장이야. 아, 그러네. 450원짜리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여기다가 치킨 넣고 파는데 도시락 이런 거 아마 한 2,000원 할 거예요. 이 정도. 여기는 밥 반찬 이렇게 해서 파는 데고 반찬만 사갈 수 있습니다. 대로변에서 여기로 들어오니까 같은 가격인데 이거 1,000원이거든? 샌드위치가 더 커졌어. 여기가 온누 마사지 골목이거든요. 이런 마사지 가게가 되게 많은데 시간당 250바트 12,000원 정도 합니다. 여기는 정통 과일 가게다. 아보카도랑. 맛있게 생겼다. 이거 봐. 바나나. 요렇게 팔면 미치겠다. 900원짜리 고양이 물 먹는다. 물 먹어. 사디카. 제발. 귀엽다. 이렇게 소분해서 과일 팔고 있고요. 마사지 가게 여기도 1시간에 250바트네. 여기도 250바트짜리 마사지. 여기도 커피집이 있네. 진짜 출근하면서 많이 사먹나 보다. 여기도 마사지. 여기도 마사지. 되게 많구나, 마사지 집이. 많지만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빅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주차장 뒤쪽이라서 뭐가 안 보이는데 빅시가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조그만하게 상점들이 있어요. 뭐 여기도 엄청 저렴합니다. 이런 거 도시락 40바트 1,800원 정도. 여기도 이런 조그만한 식당이 있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늦게 여나 보네. 여기 뭐 바버샵이랑 그런 게 되게 좀 있잖아. 맞아. 그리고 여기는 나름대로 다 안에 에어컨이 있어. 맞아. 미니 에어컨 이동식.
수선집이다. 수원집도 있고. 여기 이 집이요. 작년에 온누세에서 한 달 살기 할 때 제가 머리 자른 곳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조그마한 미니 에어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머리 자를 수가 있습니다. 네일 아트가 엄청 많네. 많지. 얼마 하나? 500바트? 가격표가 막 써있는데 내가 시세를 모르니까 어쨌든 저렴하다. 여기도 이렇게 반찬 가게. 하나에 50, 두 개 60. 그런가 보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주택가 중에 가장 시내에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완전 로컬보다 한 20-30% 비싸거든요. 월세가 30% 비싼 것처럼 물가도 30% 비싸요. 저거 저희 동네 가면 저런 거 이제 35바트, 40바트. 그치? 요런 게 이 도시락이 작은 거잖아 사실은. 싸다. 45바트 2,000원에 파는데 다른 데 가면 35짜리도 많지 이게. 야 여기 제대로 로컬이다 여기. 아 맛있겠다 도시락. 그날 만들어서 그날 파는 것 아니야 이거. 꽃이 엄청 많네. 와, 씨. 사디카. สวัสดีค่ะ 이 동네 살면요 낮술 그냥. 근데 밖에서는 못 먹어요. 먹을 데가 없고 먹을 만한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사갖고 와야지 집에. 집에서. 여기가 빅시 앞이고요. 와 여기도 뭐가 되게 많구나. 무비이다. 태국은 분위기가 아침, 점심, 저녁 다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를 아침에 와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 그치? 뭐가 되게 많네. 어. 보통 낮에는 다 비어져 있습니다. 같은 가판대라고 해도 아침에 장사하시는 분이랑 저녁에 장사하시는 분이 다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아침 장사를 많이 한다. 이쪽으로도 다 이렇게 콘도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계속. 지금 저희 빅시에서 건너왔는데요. 이렇게 꽃 파는 데도 있고 과일 파는 데도 있고 여기도 또 이렇게 꽃 파는 곳이 있고요. 얘는 뭐야? 짜꾸. 여기는 종교적인 거 파는 곳 있고. 여기도 뭐가 되게 많네. 중간중간 꽤 있나봐. 저기 치킨이 돌아가고 있다. 맛있겠다. 파인애플 깎고 계시는 아주머니. 요런 거 파파야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여기 고등어 파네. 고등어 이거 한 소쿠리에 100바트? 4,500원. 이걸로 조림해 먹어. 자기 좋아하잖아. 대답을 안 하네요. 여기가 약간 시장처럼 돼 있네. 이런 거 과일도 커팅해서 다 팔고 2,000원 정도 망고. 이거구나. 온로드 프레시마트. 그러네. 여기에 신선식품 시장이 있어서 찾아온 거긴 하거든요. 재래시장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나름 현대화된 그런 시장입니다. 아침부터 노래도 부르시나봐. 여기 놀러 온 외국인들도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연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고요. 아침 먹나보다. 생각보다 식당이 꽤 많네. 많아. 식당인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체중계 있고 돈 내는 겁니다. 양심 저울 같아요 이거 아마. 과일 가게. 여기는 야채를 다 이렇게 소분해 가지고 팔고 계십니다. 여기 배추 절인 거 판다. 어묵이랑 두부도 있네? 숙주도 있고 부추도 있고 계란도 한 소쿠리에 2,000원씩 팔고 계시네요. 여기는 닭 팔고 있고요. 근데 진짜 닭은 대부분 이슬람 쪽 분들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치킨을 파는 데도 그렇고 닭을 파는 데도 그렇고. 이건 뭐야 이거? 미꾸라지를 파네? 여기는 거북이? 거북이가 있어. 와, 이거 뭐, 뱀이야 뱀. 신기한 게 많네요. 야 이거는 깨구리였네. 깨구리가 있고 여기 메추리 같은 게 있고. 거북이가 엄청 거북이를 많네. 많이 먹나 봐. 보양식으로 먹나 보다. 제가 그 거북이랑 이런 거를 불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려주는 거. 그걸로 파는 건 많이 봤는데 시장에서 파는 건 먹으려고 파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네. 지금 저 콘도 있지 저거. 하얀 거. 쟤도 40제곱미터 한 16평? 115만 원 정도. 2019년에 진 거야. 지금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변두리에서 새 집이고 집이 괜찮은데 88만 원이니까 그지? 일로 넘어오면 한 120? 그 정도 되는 게 맞지.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포기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진짜 살기는 편하거든요. 도심 가깝고 전철 있고 재래시장 있고 마트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동네를 선택을 안 한 게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영상 찍으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빅시 옆에 있는 이거 있잖아. 걔를 2020년에 줬거든? 22평짜리 월세 얼마게?
55스퀘어. 3만 바. 아, 우리 집이 19,000인데? 아, 그러네. 3만 5천 바. 45,000이야. 207만원 월세. 방콕에서 7년차 신축 콘도 22평짜리 이거 여기 살면 월세가 200만원입니다. 여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자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 주택가 중에 제일 좋은 데지 부자 동네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도시에 있는 대형 콘도 주거비는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비쌉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를 가도 비싸요. 왜냐하면은 대도시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태국의 GDP가 7,000달러라고 하면은 방콕은 뭐 15,000달러, 20,000달러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개발도상국이라고 해도 그 나라의 수도 대도시는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이거 더베이스 스쿠미 77 이게 그나마 소형 평수가 있더라고. 지금 이게 2012년에 진 콘도고 소형 평수가 많아. 그래서 30스퀘어 공급으로 한 12평 정도 되는 거 16,000바트 73만원. 저희 집이 한 18평 19평 되는데 88만원이거든요. 여기는 12평인데 16,000 바. 73만원. 단칸방으로 줄어드는 거지. 여기도 이렇게 콘도에서 나오는 셔틀이 되게 많네. 지금 이쪽부터가 온누 외곽인데 택지 개발하는 것처럼 조그만하게 다 신도시처럼 개발을 한 거거든요. 동네가 깔끔합니다. 근데 난 여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 나도. 만약에 온누에서 어디 살래 하면 나는 무조건. 나도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히비토몰인지 하비토몰인지 조그마한 쇼핑몰이 있고요. 주변에 콘도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2015년에 준공한 거고 여기에 이렇게 저층 콘도. 여기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근데 비싸. 얘네도 비싸. 여기 비쌀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뒤로 국제학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여기는 맞아. 공원들도 있고. 여기가요 전반적으로 한 18평 19평짜리가 120만원 이 정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안에 인테리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 풀옵션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그냥 그 정도 시세고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보통 한 12평, 10평 이런 거 많이 사시거든요. 전용으로 이제 30스퀘어 이런 데 사시는데 그런 거가 한 80만원, 90만원? 70만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태국 부동산 어플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지. 멀쩡한 거 조그만한 게 월세가 100만원이면 에어비앤비로는 200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치. 그러면 일반적인 한국 분들이 보통 한 달, 두 달로 오시니까 1년 계약은 하기가 어렵잖아. 어렵지. 사실상 체감 200만원. 불가능하다. 비싸긴 비싸지. 지금 여기 하비토몰 쇼핑몰에 왔고요. 근데 여기가 진짜 좋기는 좋아. 엄청 깔끔하고 여기 있는 게 둘 다 19평짜리가 115만원 정도. 2015년에 준공한 건데 딱 봐도 자세히 보면 조금 오래돼 보이잖아. 오래돼 보여. 심지어 역 바로 앞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격이면 꽤 그치. 있는 거지. 그치. 여기서는 그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주거 환경은 되게 좋아요. 여기 쇼핑몰 있고 되게 깔끔하고 여기는 뭐 막 빵빵거리는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전철역까지 도보 한 20분 걸리기 때문에 물론 콘도에서 다 셔틀버스 같은 거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역세권이 아닌데 11년 됐는데 19평, 20평짜리가 115만 원이다. 우리 집 거보다 한 25만 원 비싸. 같은 평수면. 그래도 의외로 진짜 이쪽은 평수가 넓은 게 꽤 많다. 우리 동네는 진짜 없는데. 내가 막 검색해보니까 꽤 많아. 우리 동네는 그나마 우리 콘도가 있는 편이고 그치. 다 작잖아. 우리나라에서도 콘도 구하실 때, 아니 아파트 구할 때 너무 소형 평수만 있는 것보다는 대형 평수가 많은 아파트가 좀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뭐 여러 의미에서 조용하고. 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20평대 넘는 콘도가 은근 별로 없어요. 맞아. 만약에 콘도에 집이 10개 있으면 한 10% 20% 될래나? 야, 동네 스타벅스 있고 안에 이렇게 깔끔한 아마존은 저기 구석탱이에 있네요. 또 이런 데 다 식당 같은 거 있는 거잖아. 식당 있고 빨래방 있고. 옛날에 우리 에어비앤비 여기 110만 원짜리 살 때 연두님 여기까지 와서 빨래했어요. 빨래방. 근처에 없어가지고. 여기는 과일 가게도 고급지잖아. 에어컨에 있어야지 사실은. 맞아. 근데 난 진짜 여기 살고 싶기는 해. 이 동네는 여기는 좋아. 여기 다 있어. 다 있어. 여기 돈 뽑는 것도 여기 바로 앞에 있네. 지금은 돈 뽑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기 안에 이렇게 푸드코트처럼 돼 있거든요. 식당들이 있고요. 저기에 심지어 세븐일레븐도 있어서 여기에서 이것저것 먹기가 좋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에어컨도 있네. 대박이네.
여기 엄청 넓다. 여기는 세븐도 잘 돼 있어. 비싼 술도 많이 있네. 와인매대 따로 있고. 아시죠? 제가 전에 지땡땡 회사 일했던 거? 근데 진짜로 편의점 가보면 상품 어떤 거 있는지 보면은 딱 그 동네 상권이랑 여기 어떤 사람이 사는지 알 수가 있거든. 야, 여기는 요거 워크인 쿨러 위에 아, 그러네. 디스플레이 돼 있네. 우와, 대박이다. 좋은 데야. 이런 것도 코카콜라에서 따로 갖다 준 거야. 이거 매출 낮으면 안 준다고. 저기 에비앙 전용 매대도 있네. 이거야말로 부의 상징이지. 한국에서도 취급하기 어려운 거야. 잠깐만. 생수 하나에 2,500원이라고? 태국에서 저 가격이면 점심 한 끼 값인데. 근데 너무 부럽네요. 이 동네 살면은 장 볼 필요가 없이 계란이랑 뭐 이런 것들, 간단한 음식들, 술이랑 음료수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여기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걸어 나와서. 그지? 월세 120 태워? 안 돼. 지금은 안 돼. 우리가 있어. 지금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봐. 이게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삶의 질이 확 올라가지. 다른 나라야. 응. 다른 세상이야, 그냥. 이거 이사 와야 되나? 미치겠네. 다른 동네를 다니면 다닐수록 좋은 데가 많네. 집은 우리 집이 좋은데. 맞아. 오늘은 저희 지인이 방콕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2달째인데 이번 달에는 온누세에 살고 있어가지고 온누 콘도를 구경을 갑니다. 이따가 콘도 내부 시설이랑 이런 것들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집도 생각보다 비싼 집이더라. 그렇겠지. 그 나름 신축이고 거기도 우리랑 같은 평수면은 한 130, 140 하는 것 같던데 거기도 어쨌든 비쌌어. 방콕의 공간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콕에 짜오프라이강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강이랑 좀 달라요. 강남이 좋다고 해도 어쨌든 강남, 강북 반반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방콕은 짜오프라이강 건너면 일단 되게 외진 곳이거든요. 대부분의 외국인은 강 건너에 안 살고요. 상업시설이나 도심지역도 다 강 안 건너는 한 군데 다 모여 있어요. 강 건너에는 뭐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태국에서 한국인을 만나던 외국인을 만나던 태국인을 만나던 어디 살아라고 했을 때 강 건너서 저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반응이 이 반응이에요. 이게 절대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약간 좀 의아해하는 반응. 진짜로 저희가 저희 동네에서 7개월 동안 한국분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한 분도. 그 정도고요. 방콕이 인구가 방콕 자체만으로는 한 800만 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 수도권 같은 대도시권으로 보면은 1,500만 명? 이 정도? 그러니까 한 서울의 한 3분의 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콕에 보면은 BTS가 가운데 이렇게 쭉 지나가거든요, 전철이. 근데 라인이 2개가 있어요. 동선이 수크민 라인이고 저희 집 쪽은 실롬 라인인데 실롬 라인은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실롬이 여의도랑 비슷한 느낌이고요. 여의도 가는 그쪽이에요. 저희 집 가는 거기는. 그러니까 메인은 아닌 약간 그런 느낌이고 아리에서 시암에서 아속 통로 지나서 온룸까지 오는 그 라인이 그 수크민 라인이 약간 메인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 여기 올 때도 환승해서 왔어요. 그치. 같은 BTS 라인이라고 해도 저희처럼 실록 라인보다는 온누세에 있는 수크민 라인 여기를 좀 더 쳐줍니다. 어디 왔다 갔다 하시기에도 더 좋고요. 일반적인 거주 환경이라고 따지면은 이 동네가 맞지. 그치. 시내를 나가든 동네에서 뭐를 하든 친구나 지인을 만나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해도 다 여기 어디서 하잖아. 강 건너에서는 안 만나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올드타운을 좋아하니까 올드타운이랑 리버사이드는 여기랑 조금 멀거든요. 저희 집 쪽에서 가까워서 그래서 저희는 그 동네 사는 거고 뭐 한국을 굳이 따지면 우리 집이 약간 마포 넘어 은평구 같은 그런 느낌? 광화문 조금 가까운데 강남은 좀 먼 그런 느낌이고 여기가 이제 뭐 건대 입구, 뭐 서울대 입구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뒤에 신축콘도 있거든? 2023년에 진 거. 그게 20평짜리가 월세 142만 원 하더라. 신축이니까 그 정도 하는구나. 전철역에서 먼데도 그 가격 그치. 줘야 된다 이거지. 근데 여기가 살기가 좋기는 해. 국제학교도 있고. 맞아. 저희는 온룸역으로 나왔고요. 바로 여기 로터스가 붙어 있습니다. 비 안 맞고 햇빛을 피해서 걸어갈 수가 있고요. 태국은 대형마트가 엄청 빨리 열어. 거의 이 정도면 쿠팡 수준 아닌가? 심지어 옛날에는 6시에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코리안 바베큐가 있습니다. 349바트. 막걸리도 팔고, 소주도 팔고, 싱가도 팔고, 구피자 아직도 있네. 안 없어졌네. 여기는 한국식 치킨집도 있고, 우리 여기 거의 1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그치.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외국인이 많이 오는 데이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 한국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주거단지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아까 호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단기 여행을 오시는 분들한테도 숙소로서 나쁘지 않은 여행 숙소로 마지노선. 여기서 더 가면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예 매대가 돼 있잖아. 맞아. 한국 가기 전에 사가라고. 마다맹 비누 하나 사야겠다. 비누 다 떨어졌는데. 이게 좋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꼭 사야 되는 아이템, 태국 제품.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 주관적인 생각인데 태국에서 로토스보다는 빅시가 좀 더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로토스가 보통 외곽이 좀 많이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토스가 홈플러스랑 비슷한 그런 거지 않나. 빅시가 이마트랑 조금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여기는 제가 다녀본 로토스 중에는 제일 잘 돼 있습니다. 맞아. 와, 여기 이거 봐. 10,000원. 태국에서 블루베리랑 딸기가 되게 비싸지. 왜냐면 여기는 봄, 가을 과일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요, 이 딸기가 미국 거거든요. 원래 미국 딸기가 맛없기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랑 일본이 딸기철이 아니니까 태국에서 미국산 딸기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태국 사람들이 딸기를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날씨가 더우니까 딸기가 잘 안 자라거든요. 뭐 이런 산딸기도 팔고요. 복숭아가 있네. 자두 있네. 그러네. 어. 자두도 있네. 109에 뭐 사 먹을 수 있으면 괜찮네.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 매대는 태국 과일 매대가 아니야. 키위도 있고 여기는 아예 사과 있는데 뉴질랜드 우리나라도 사과가 비싸니까 비싸니까. 3개에 4,000원 하네요. 근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태국 와가지고 과일이 다 싼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과, 딸기 같은 봄이랑 가을에 많이 나는 과일은 여기서 엄청 비싸요. 태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거 다 뉴질랜드 산이거든요. 이런 거 사과.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거 수박 같은 거 땡모 이런 거 하나에 뭐 2,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런 거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과일도 커팅 과일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한 2,500원 정도. 여기는 아예 수입 소고기랑 와규도 이렇게 있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동네가 주택가 중에는 좀 수준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파네. 이런 것들을 많이 팝니다. 치즈가 되게 많이 있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회. 여기는 그냥 제대로 이렇게 돼 있네. 10,000원이네. 6점에 한 11,000원 하니까 한 점에 2,000원. 초밥이 오히려 괜찮네. 밥이 많으니까 9,000원 정도 합니다. 이런 거. 아니 내가 보기에 근데 태국에서 회는 그냥 포기하는 게 맞다. 그냥 새우를 많이 먹자고. 와규는 너무 비싸다. 그럼 여기는 김치도 소 포장된 거 되게 많잖아. 그리고 여기가 로토스 마트에 있는 푸드코트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좋아했던 단골집이 있거든요. 가겠습니다. 성창. 맛있겠다. 우와.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 아니 뭐 이렇게 맵게 했어. 몇 개 먹고 싶어서. 참고로 이 정도가 정상입니다. 저희가 허구날 먹는 음식이에요. 포유점 요한. 그리고 얘가 맛있는 거는 개운한 맛 베이스라서 한국 분들 좋아하실 거고요. 면이 끈적국수지 뭐. 맞아. 하우산 로드에서 있는 그거. 욕심이 과했나 봅니다. 한국 여행 오셔가지고 낮에 더울 때 쇼핑몰도 가보시고 이런 마트도 와보시면 괜찮습니다. 맞아. 저희도 지금부터는 점심 먹고 좀 쉴 거거든요. 에어컨 쐬면서.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못 다녀요. 아까 고고 다녔는데도 덥지. 죽겠어. 지금 시간이 4시 47분이고요. 옴눈역 바로 앞에 로토스가 있고 여기 앞에 이렇게 야시장처럼 모점상이 쫙 생깁니다. 이게 아침에는 없는데 한 3시쯤부터 생기잖아. 맞아. 근데 이런 거 벌레튀기 50바트 2,300원 정도 하고요. 여기에 유사초밥 이런 음료수 같은 거 과일 주스도 한 2,000원 정도 하고요. 일반적인 야시장에서 파는 게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놓잖아. 이런 거 자리. 맞아. 새우 되게 싸다.
4,500원. 이거 큰 거 하나가 9,000원이네. 아, 이거 뭐야, 이거? 모란시장인가? 저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야시장은 아닌데 야시장 같은 느낌이지.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야시장은 좀 한적하잖아요. 특히 달라풀루나 인디마켓 이런데. 근데 여기는 뭔가 되게 정신없는 느낌. 벅적벅적하지. 시내 한복판에 있는 야시장 같은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먹는데 그 바퀴벌레 엄청 많거든요. 참고하세요. 꽃이 별로 안 비싸네. 그냥 야시장이랑 똑같네. 10바트. 여기는 과일 파는데 20바트 900원밖에 안 하고요. 엄청 싸네. 이렇게 조금씩 다 파네. 이렇게 옷가게도 조금 있고. 여기서 밥 많이 사 먹었는데. 나디캄. 여기에도 이렇게 뭐 음식 파는 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먹을 수 있나 보네. 그지?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이거 자체는 되게 좋은데 여기 이제 술이 문제지. 술 얼마인지 한번 보자. 그래도 여기 이거 얘는 프로모션이 생겼네. 여기 3개에 가격 있구나. 360바트네. 이것도 뭐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지만 프로모션 치고 어쨌든 3개 사면은 한 병당 120바트니까 6,000원 정도? 5,500원? 카라바오니까 괜찮네. 여기가 술이 더럽게 비싸거든요, 사실. 거의 옛날에 사기 수준이었는데, 네, 리오 큰 게 140바트고, 창도 140, 싱이 150. 프로모션이 있긴 있는데, 3개 하면 그냥 140이면 한 병에 거의 7,000원 수준이고, 얼음도 되게 두꺼만큼 주거든요. 여기가 그거잖아. 자기 옛날에 맞아. 그, 연두는 여기서 그 분노의 썸네일 나온 거 있어요. 그게 여기고요. 이거는 없었는데 생겼네. 쏨땀집 같은 거. 여기가 술이 어쨌든 더럽게 비쌉니다. 찜찜 빨고 묵 갖다 놔. 이것도 근데 봐봐. 390바트짜리 찜찜이 어딨어. 묵 갖다도 550바트고. 진짜 비싸네. 여기 물가가 로컬 음식인데 되게 비싸거든요. 오지 마세요. 저게 일반적인 로컬 거의 2배 가격이거든요. 거의 2배? 리오 맥주도 그렇고요. 여기 아까 있었던 찜좀이나 묵가따 이런 게 리오가 로컬에서 80바트면 지금 여기는 140바트고 찜좀이 아까 399였잖아. 원래 찜좀 한 250바트밖에 안 해. 그리고 묵가따도 500 얼마였는데 500 얼마면 묵가따 뷔페 한 3명 가거든요. 아까 그 가판 때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관광객 상대로 눈탱이 치는 게 아닐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온문역 주변에 콘도가 되게 많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까 오프닝 할 때 저희 동네 전경 보셨죠? 저희 동네는 콘도를 구해보려고 그래도 몇 개 없어가지고 방 볼 게 별로 없어요. 선택권이 없는데 여기는 콘도가 엄청 많습니다. 너무 그리고 많지. 이게 역 주변에만 많은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방콕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지는 온누부터 방나까지 쭉 이어지는 그쪽으로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약간 좀 특이한 거고요. 외국인 기준에 여기 안에는 식당도 좋아 보이는 게 많네. 여기 레스토랑도 이렇게 있고. 식당이 중간중간 좀 꽤 있어. 그리고 이런 데는 낮에도 술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리고 중간에 이런 또랑도 있고요. 썽태우도 이렇게 다니고. 온누시요 원래 로컬이랑 외국인 상권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온누의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골목길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조그마한 상점들이 있고 여기는 머리 자르는 데 있고요. 콘도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네요. 괜찮다. 되게 조용하고 로컬 느낌도 나고 이런 거 귀엽네. 카페도 이렇게 있어. 언제적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금 어이 뭐야 이거 한식당도 있네? 여기 꽤 고급지다 뭔가 느낌이. 저층인데 되게 괜찮네. 근데 여기가 고도 제한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다 이 저층이야. 근처는 다 저층이던데 희한하게. 여기도 평수 좀 크구나. 3개짜리 있는 거 여기가 보니까. 평수 큰 게 많아. 시래기가 3개씩 있잖아. 그러니까. 시래기 3개면 큰 평수다. 그리고 여기가 2019년에 준공했는데 19평 정도 되는 게 25,000바트 하더라고. 115만 원. 여기가 로비예요? 오, 자동으로 열리네. 좋네. 오, 여기 수영장이 지금 여기만 여기로- 있어요? 1층만? 여기 딱 나오면 바로 수영장 있나 봐요. 우와 이거 봐. 여기 괜찮다 이거. 의자. 여기 나름 되게 귀엽네. 수영장이 이렇게 있고 저기 헬스장이 있네. 수영장 꽤 깊다. 의자도 되게 많이 있고 괜찮네. 여기 괜찮은데? 좋은 데 사시네요. 여기 안에가 되게 귀엽게 해놨다. 근데 여기 나름 한국으로 따지면 브랜드 아파트잖아. 맞아. 되게 귀엽다. 조경도 되게 잘 돼 있고. 색감이 되게 예쁘네. 이런 맞아. 색감 콘도 되게 오랜만에 봐. 아, 예, 알겠습니다.
맞나 보다. 오. 아 나는 이제 사실 콘도에 코워킹 플레이스만 제대로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왜 에어컨 엄청 아. 빵빵하게 틀어놓네. 아 여기 일하는 여기서 건가? 이렇게 일하면 되는구나. 어. 여기도 여기도 일할 수 있게 해놨네. 우와 여기 의자에서 자면 되겠다 낫지. 여기도 괜찮네. 응. 근데 확실히 여기 전반적으로 여기 딱 들어오면 뭔가 주택가 느낌이야. 좀 괜찮은. 오자마자 이렇게 쫙 주방이 되게 이쁘게 되어 있네. 여기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요. 이거 망고나무야 뭐야 이거. 이렇게 푸릇푸릇한 나무가 있고요. 이 데스크에서 여기서 일하면 되는 거고. 오, 되게 괜찮은데? 되게 괜찮다.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네. 혼자 있기 딱 괜찮은데? 여기 얼마인지 물어봐도 돼요? 제가 이따 가격 확인해 드릴게요. 아, 그래서? 근데 어쨌든 110 이 정도 되죠? 아니요. 20? 예, 120. 120? 여기 요즘이 환율이 워낙 그래서 여기 찍어도 돼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오. 화장실 생각보다 크게 빠져있네. 그러네. 아 근데 여자들이 딱 좋아하겠다. 근데 내가 보면 이래가지고 이게 브랜드 아파트 이런 것처럼 콘도도 이게 다 이름 있는 게 다 그치. 있더라고 다. 이름 좋은 이름을 살아야 좋은데 돼. 살아야 되네. 이런 걸 보면 푸릇푸릇하잖아. 치앙마이 안 가도 돼. 솔직히. 그러니까 나도 그 말을 하려고 방콕에도 그랬어. 충분히 이런 데 찾으면 다 있어 다. 물론 치앙마이도 좋은데요. 너무 이쁘다. 방콕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아까 수영장도 그렇고 로비도 그렇고 다 요- 컬러톤을 다 맞췄네. 어. 건설하면서. 너무 괜찮은데? 에어비앤비에 세탁기 안에 있는 거 진짜. 최고지. 어. 최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어비앤비가 한 달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야 근데 이게 딱 나오니까 되게 사람 사는 동네 같다 느낌이. 되게 귀염귀염해 동네. 이 셔틀이에요? 좋네. 귀엽다. 괜찮네. 바로 여기 역 앞에 내려주고. 여기가 다 셔틀 타는 거구나. 다른 콘도도. 저희는 여기 하비토몰 옆으로 다시 왔고요. 이렇게 콘도가 있고 여기는 국제학교가 있고요. 여기에 술 마실 수 있는 데가 조금씩 있거든요. 우리나라 신도시 같네요. 그냥 태국은 돈을 내면 시원하니까 선풍기가 엄청 크게 돼 있고요. 이렇게 테이블도 많이 있고 여기가 하비토몰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운한지 호수인지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냄새 안 납니다. 되게 도시에 사는 느낌이다. 이렇게 있으니까. 와 얼음컵 장난 아니다. 얼음이 녹기 전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나? 일단 빨리 얘를 마셔. 조져버리죠. 빨리. 얼음 맥주 먹겠습니다. 오, 여기 구독자 선생님들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먹고 RC에 가시면 되시겠네. 통로 액가마에 가시면 되고. 그러네 가깝지. 이게 잔이 다르네. 확실히 맛이 다르네. 병으로 먹어야지 또. 맛있어요. 근데 라오스 맥주 1, 2, 3, 4, 5, 6, 7, 8, 9, 10 작은 거 3개 13병 먹고 갑니다. 가자. 여사님 큰일 났네. 여기 어떡하나. 나 미치겠네. Very cold.